김정은을 이용하든 누구를 이용하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익과는 무관하게 자기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너에 몰려있는 김정은, 파산 직전 상태인 북한의 경제, 또다시 살아날 기회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북한 김정은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방영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 해리 카지아니스의 기고문입니다. 즉 언론에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반가워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특히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흔적도 없이 폭파한 아마 직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북한은 우리 한국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정말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붓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이 회담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제안을 보면 거기에는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는 예전에 진행돼 왔던 육자회담과 비슷한 다자회담의 틀도 아마 거론한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그리고 북한에 가장 가까운 러시아나 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사다회담 형태를 북한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가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끔찍하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우리 전체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북, 친북, 좌파 세력에 대해서 한 이야기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좌파 독재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국회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국회 연설을 위해서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친북, 종북 좌파들이 길을 막아서고 계란을 투척하고 반미구호를 외쳐대는 모습을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길로 가지 못하고, 예정됐던 길인 정상적인 길로 가지 못하고 빙 에둘러서 왔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모욕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끔찍하다는 말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김정은에게 제안한 내용 중에도, 즉 다자 협상 틀에 일본은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꼭 찍어 말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카지아니스 국장은 자기도 이 이야기를 전달받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그 말과도 맥락이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공산 독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급진 좌파적으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고 박원순 전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또 YTN입니다. 그 진행자인 이동용이라는 이 이자는 아무리 친문파이고 아무리 이 친여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노골적으로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고 인신 공격하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YTN뿐만 아니라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나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줄 공영방송과 그리고 가장 나약한 사람들의 편이라고 했던 여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나약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미국 쪽에서 볼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친북, 종북, 아니 국진 좌파든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여당과도 또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과도 일체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오지랖 넓은 중재자 같은 이야기를 좀 작작하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보더라도 평화는 소중하다는 것으로 즉 평화라는 포장으로 감싸가지고 북한의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연설을 들은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국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바로 국가가 져야 됩니다.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다. 트럼프가 책임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 그리고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국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국가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친중 노선을 펴더라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다 겪어봤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자기 국민과 자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끔찍한 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이용하든 누구를 이용하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익과는 무관하게 자기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혼에 몰려있는 김정은을 도와줘서 김정은이 살아나든 아니면 그가 다시 기회를 가진다고 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걸 오히려 더 바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제안, 즉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간신문들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이번에 대선 전에는 진전된 상황이 없으면 즉 미북 간에 진전된 상황이 없으면 미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은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15일 날 말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북한이 지키고 진전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 전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단정적으로 그것도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미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그것을 보고 이미 그 내용을 전달받은 북한은 최선희 제1 부상을 내세워 다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사진 찍어주는 일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엔 제재 따위와 우리의 해고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회담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권정군 미국 담당 국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정은은 자기의 심경을 김여정을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공은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이 다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6월 달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경제TV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으로부터 그 담화문, 즉 기고문을 보고 이 내용을 알았던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기 심경을 김여정을 통해서 고백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로 답변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는 핵무기를 유엔 제재 따위와 맞바꾸지 않겠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그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즉 대조선 족대시 정책을 없앨 때야만이 우리가 회담장에 나올 것이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회담장으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유엔 제재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미국의 불놀이서는 사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김여중의 성명이었습니다. 이미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듣고 분석한 결과 아마 미국 백악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저렇게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바로 대선이 몇 달 남지 않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도가 바이든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만 목매어있지 않겠다는 암시가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무부는 바로 이 암시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어느 한 행사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대선 전에는 미북 간의 진전된 상황이 없으면 미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김정은에게 목매지 않고 아마 대선에 몰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나올까요? 김정은은 대선 전에 반드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력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이미 답변을 했고 그 대조선 족대시 정책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없다면 즉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무반응으로 보인다면 김정은은 다시 도발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너에 몰려있고 시간이 쪼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또다시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제안이 바로 우리에게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김정은, 경제가 파탄되고 인민들의 아우성은 하루를 찌를 듯하고 특히 조선의 심장이라고 하는 평양시마저 시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필품이 없는 지금 이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당히 김정은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10월 10일에 김정은은 대국민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인민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군사 퍼레이드나 대규모로 100만 군중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김정은은 김일성 광장에 나타나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까지 식량 문제라든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김일성 광장에서 연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도 시간에 쪼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김정은, 시간에 쪼들리고 촉박한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 둘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주목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대동강 오리불고기에 찾아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고 가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이 처음부터 노란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광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태프들과 그리고 이 편집가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통신원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그 통신원들이 누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 통신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그냥 자금을 후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정말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마늘 진액 골드 참 기력도 회복시키고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것도 싼 값으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이 흑마늘 진액 골드와 흑염 마늘 가지고 구운 소금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내동 대동강 오리불고기 오픈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